안녕하십니까, 호당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룡회 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죠. 참 15분은 저로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릴 수밖에 없죠. 구룡회 때와 관련해서요, 인생 거지의 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뭐 딱 이해가 되죠. 거지, 그죠? 제가 나라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런 때를 겪어보지 못한 분도 많고요. 또 지나왔지만 그때가 그런 때였구나라고 또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할 때 제가 쭉 정리를 해주면은 어떤 분은 우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며칠 뒤에 메일이 와서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힐링의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의 경우는 아직 인생을 다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60년 살아봐야 알거든요. 참 그런 면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나라를 예로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4년이 입춘이었고요. 1979년. 이때가 바로 입하입니다. 이때가 거지의 때라 그랬죠.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게요. 79년에 놀랍게도요, 제 여동생이 있거든요. 지금 나이가 많죠. 그 여동생이 뭐라냐면요, 나는 대통령이란 것은 박정희인 줄 알았다. 그냥 박정희로 영원히 가는 줄 알았다. 저는 동생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하늘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55년생이니까, 그죠? 24세, 24살 때 일이죠. 군대에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난리가 난 거죠. 12.6. 그러자 12.12 때 바로 신군부라고 불리던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이 갑자기 기무사 사령관으로서 수사 정권을 이어받더만 갑자기 그 당시 육군의 최고 지도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제거하고 쿠데타를 했죠. 그게 바로 유명한 12.12 사태입니다. 79년 12월의 일이죠. 이때 사실 문제가 뭐였냐면요, 사실 이때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상 국가 부도였습니다. 디폴트. 달러가 없었어요. 그래서 77년에 부가세를 만들고 했지만 늘 무역은 흑자가 아니고 적자였거든요. 달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이 세력이 나중에 민주화, 민권이양하는 이유도요, 미국이 이랬던 거죠. 살려줄 테니까, 국가 부도를 면하게 해줄 테니까 앞으로 민권이양해라. 미국에 엄청난 압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바람에 87년에 가서 우리나라 국군의 하지에 갑자기 87년 체제가 등장하는 거죠. 이때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었는데요. 거지죠. 우리나라 돈은 찍어봤자 그건 돈이 아니에요. 국제시장에 나가면 그 돈 받아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나라가 부도가 난 거죠. 이때 미국이 1억 달러를, 이 당시 1억 달러 굉장한 돈입니다. 시티은행이라고 있죠. 시티은행. 시티은행 통해서 지급 보증을 서줬어요. 개런티를. 그리고 나서, 자, 지급 보증만으로는 돈이 택도 없잖아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일본한테 그 당시 한일 경협 자금이라 그래서 미국이 한국 보고 좀 줘라. 그래서 일본에 그 당시 일본 잘 나가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대평수상, 평수가 큰 수상이죠.
크게 평화로운 수상께서 우리나라는 60억 달러 원했어요. 전두환 대통령께서. 뭐 이왕 지르는 김에 세게 지른 거죠. 일본이 야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다가 미국이 그랬죠. 니네 월남전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 니네 수출 많이 하잖아. 좀 줘 해서 40억 달러를 우리한테 줬습니다. 국가 간의 차관이다 뭐 이렇게 뭐 이자가 있다 없다 떠나서요. 국가 간에 돈을 주잖아요. 그거는 그냥 주는 겁니다. 기부. 기부가 아니고 깁. 40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1억 달러도 없이 지금 헤매는 나라가 40억 달러가 들어왔죠. 어마어마한 진짜 이건 뭐 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거죠.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길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YH 사건이라고 여공들이 또 막 그렇게 해서 막 죽고 난리가 났던 참 이때 우리나라 정말 처절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죽었겠어요.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박정희 대통령은 계속 장기 집권, 종신 총통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늘이 데려갔죠. 아베 총리를 하늘이 데려가듯이. 그래서 참 한국의 역사가 바뀌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때가 가장 우리가 거지일 때입니다. 일본도요, 2020년이 일본이 사실상 국운상 입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금까지 일본이 빌빌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올해부터 돌아서거든요, 운세가.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가 돌아서는 건요. 그래서 한일 경협 차금 자금이 들어오면서 1982년부터 40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단비죠, 단비. 거지의 때를 벗어나는 길. 이런데 이때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82년 9월 달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미국이 만들어 버렸어요. 군사정권의 독재국, 후진국인데 미국이 그 당시 소련하고 맞서기 위해서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지금 치면은 필리핀한테 올림픽을 개최하게 한 거예요, 미국이. 그때 말 많았어요. 뭐 정주영 회장이 현대 뭐 꽃 선물을 하면서 뭐 돈을 많이 줬을 거다. 참 후진국다운 발상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 돈도 없는데 돈 몇 푼 준다고 올림픽 개최될 줄 아세요? 미국의 작전이죠. 올림픽 하면서 딱 단서 붙인 거죠. 니네 민권 이양해. 시간 준다. 88년 올림픽 이전까지 해. 그래서 87년에 노태우 대통령 나중에 그 양반이 6.25 선언이라면서 직선제로 간다라고 발표한 거죠. 거지의 때. 일본이 최근에 사실 일본은 뭐 나름대로 지금 뭐 세계적인 경제 뭐 대국이지만 일본의 국운의 단계가 다를 뿐이지 일본도 지금 빌빌 되는데 올해 2022년부터 저는 숨통을 틀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동안에 일본의 계엄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유행하는 국뽕이죠, 국뽕.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도 국뽕이 필요했던 거죠. 그 국뽕을 갖다가 모아서 이렇게 나름 뭐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베 신조 총리라 보는데 이제 그 역할이 끝나고 일본도 새로운 또 변화의 때로 저는 들어선다고 봅니다. 이것처럼 개인도 말이죠. 이때가 되면, 입하가 되면은 깡밖에 안 나와요. 왜냐? 죽기 살기. 이게 흔히 말해서 백척간두 33m짜리 막대기 위에 기둥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진일보 발을 내린다. 그럼 떨어져 죽으란 얘기잖아요. 즉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게 바로 입하입니다. 입하는 가장 굶주린 때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보리고개
식량이 없어서 정말 보리가 나기 전에, 보리가 6월 중순 돼야 나거든요. 근데 입하는 5월 초란 말이죠. 이때부터 한 달 반, 이 기간 동안에 옛날에 엄청 굶어 죽고 아파 죽고 했거든요. 즉 보리고개, 요것이 입하부터 여기 소만까지 30개월입니다. 그래서 뭐냐, 사람의 각성은 이때 하고요, 춘분 이물의 하고요, 이제 전투무장이 끝나는 때가 어때입니다. 이때가 되면 저절로 사람이 투지가 넘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늘 답답한 게 이거죠. 우리 아들한테 참 아빠는 고학하면서, 고학, 그죠? 여러분 고학이 뭔지 아세요? 고학? 괴로울 고, 배울 학. 신문 배달하고 뭐 밤에도 일하고 그러면서 뭐 장학금 타면서 비 오는 날도 뭐 쪼고 뭐 옛날에 많은 그 신화들 있죠. 전설들.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뭐 직장대 가서 뭐 임원도 하고 그래서 뭐 나름 뭐 강남에 뭐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그 자녀분은 제가 뭐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매일. 뻑하면. 애가 머리는 나쁘지 않은데, 야, 세상에 어느 선생님이 자녀, 그래, 엄마, 학부모한테 머리 나쁘답니까? 머리는 나쁘지 않은데, 그럼 전 속으로 X. 안 들은 걸로 칩니다. 지나 패스. 애가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뭐 다 돼주는데. 학원도 보내주는데 애가 가서 보니까 졸고 있거나, 뭐 학교에서 졸고, 뭐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친구 운세가 보나마나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여기. 태어났을 때가 이때라 합시다. 이 친구는 악으로 깡으로 살아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 친구한테 당장 재미난 거, 뭐 흔히 게임이나 아니면 무슨 뭐 등등 야동이나 뭐 좀 크면 그거 보고 싶고 당장 즐기고 싶지, 야타종 뭐 스포츠카 빼서 다니고 싶지, 그 친구한테 공부하라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얘기하죠. 비틀즈 노래 중에 레리비라고 하죠. 레리비. 그냥 둬라. 내버려둬.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비둬. 그냥 두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뭐 밥벌이도 못할 텐데. 아주머니, 걱정 마시고요.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속으로. 한번 망했다가 코너에 몰리면 아빠가 그래도 그렇게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할 정도면 기본 IQ는 될 텐데, 이 친구도 나중에 뭐 닮았을 거니까 나중에 뭐 하면은 집 머리 써서 어떻게 해서 잘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세요. 그럼 뭐 멀리 찾아왔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더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답답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러죠. 세월이 약이죠. 이 사이클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MZ세대 보고 뭐 힘든 일 안 한다. 그게 제가 그러죠. 내비도. 다 때가 되면 고생 다 하고 힘들고 강해지고 독해져서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우리의 또 소중한 또 후배들입니다. 그래서 내비도. 다 세월이 약이겠죠. 겪어야지 반성하고 반성해야지만 일어나겠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맹자에. 사람이 성의가 있어야지만 뭐가 돼도 된다. 그럼 하늘이 돕는다. 정말입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돕죠. 그게 뭐냐?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입하, 굴욕의 때를 지나서 더 거지의 때,
죽어라, 죽어라 하는 때. 잘 안 죽어요.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자,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